마음의 만족함을 알아야 되는, 너무 큰 것을 꿈꾸지 말아야 되는, 왜냐면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움직이면 망령되고 또 일으키면 가벼워지고 배우면 이름이 작아지고 용두사미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뭔가를 이루긴 하지만 이 문장의 끝이 별로 안 좋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반드시 협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또는 최소한 경불협자가 될 수 있도록 협자의 글귀를 어느 정도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불협자로 가보겠습니다. 불협자는 몸은 자질구레하고 우는 약하며 망령되이 움직이고 가볍게 거동한다. 혹 배우는데 작게 이루고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 마음의 만족함을 알지 못하며 위태하고 위태로움을 모면하기 어렵다. 하라기수를 읽으실 때 이제 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것은 하라기수를 읽으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문장의 끝이 좋게 끝나냐 나쁘게 끝나냐에 따라서 그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놔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문장의 끝에서 가진 것을 다 잃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문장의 마무리가 별로 안 좋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런 조언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집안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빨리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좀 안정된 자산으로 빨리 바꿔 놓으셔야 된다. 뭐 건물을 산다든지 위험한 것들을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문장의 마무리는 이 인생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결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기수는 이 문장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중요해요. 자, 몸은 자질구레하고 우는 약하다. 몸이 자질구레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라기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불협자는 자질구레하고 약하며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굳이 몸은 자질구레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아, 실제로 이 신체상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리키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몸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런 글귀가 나온 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 괜찮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나 질병을 각별히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고 운전 같은 걸 좀 험하게 하지 마시고 어두운 밤에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생각 없이 막 차가 나를 보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차들은 한밤중에 시커먼 옷 입고 지나가시는 분들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비 온다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라기수 글귀에 몸이 자질구레하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반드시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좀 조심해야 돼. 운은 약하다. 몸이 자질구레하고 운이 약해. 운이 약하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럼 이거는 내 기세가 약하다 이런 거.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그게 이득이 되는 어떤 모임이면 나는 거기에 끼지 못하고 또 운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질병이나 이 약함에 내가 노출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망령되게 움직이고 움직임이 망령되다 이거. 망령되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허하고 헛되다 이거예요. 허망하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걸 하지? 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우와 그거는 진짜 100% 잘 돼 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왁 하는데 내가 했던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망령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망령되게 움직인다고 굳이 움직인다는 단어를 왜 써놨냐면 움직인다는 단어가 나오면 하라기수에서 일단 뭔가를 해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계속 움직여요. 도전정신이 강하다 그래야 되나?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결국에는 허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것을 이루면 2차, 3차를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인대회를 나가서 미인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연예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라기수 본문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글자가 나오면 일단은 이 사람이 미인대 입상을 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뭔가를 이루게 돼요. 움직인다는 것은 움직일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럼 미인대에 나가면 미인대 입상을 해요. 그런데 망령된다 이렇게 됐죠. 입상을 하는 것까지만 되고 그 다음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입상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길로 이끄는 계기가 돼요. 가볍게 거동한다. 움직이는 것은 헛되게 되고 그리고 거동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일으킨다 이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일으켜. 근데 일으키면 그게 뭐야? 가벼워진다 이거.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는데 그것은 헛되어지고 내가 일으켜서 이루어내는데 그거는 가벼워져. 가볍다는 게 뭐예요? 경솔하다는 뜻도 돼요. 경솔하다. 왜 저걸 했을까 내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것이 경솔한 걸지 어떤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점을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뭔가를 내가 일으키거나 뭔가를 움직일 때 저것이 결과적으로 경솔할지 망령될지 아니면 아름답게 될지 큰 부자가 될지는 알 길이 없어요. 여튼 이 본문에 의해서는 거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가벼워진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경솔했어 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대운에서 이 불협자 글귀가 나와서 또는 어떤 연운에서 이 글귀가 나왔을 때에, 물론 세운을 1번으로 보지만 말씀드렸지만 세운의 결과로서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불협자 글귀를 내가 올해 뭔가 시작하는 일에서 이 글귀가 나왔어. 그럼 나는 올해 시작한 일에서 뭔가가 잠깐씩은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데 작게 이루고, 자, 배운다는 말이 또 등장을 했어요. 자, 하락기수 글귀에서 배운다, 배울학, 익힌다 그런 말들이 나오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꼭 학교 공부가 아니어도 뭔가 되게 열심히 한 시기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 학문도 이루어내고 졸업장도 따고 나름의 학벌을 이루어내는데, 배워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또 뭐요? 이루는 것은 또 작다예요. 그러니까 이루긴 하는데, 배워서 뭔가를 이루어내긴 하는데 그게 작다, 이거 작아진다 이런 말도 돼요. 본문이 계속 보면은 움직이는데 헛되어지고, 거동해서 일으켜지는데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배워서 뭔가를 이루는데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이 또 연결이 돼. 뭐냐면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 용두삼이란 말을 많이 하죠.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 이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기수 본문은 우리가 결혼, 취직, 건강, 가족사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딱딱딱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움직이고 가볍게 거동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결혼이나 혼인을 하는데 결과가 또는 과정이 마음에 들거나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읽으실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기수는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독서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독서 운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 그러면 용두삼이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 문장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머리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왜 써놨고 꼬리라는 글자를 굳이 여기다가 왜 써놨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머리라는 글자와 꼬리라는 글자를 굳이 왜 써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자의 뜻을 쫙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제가 사이트에다 해놨습니다. 스타일의 사이트 보시면 밑에 다 나와요. 한자들을 다 찾아보시면 아, 이 한자가 옛날에는 이런 뜻으로 쓰였구나,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의 만족함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만족하다, 만족한다는 글자는 하락기수에서 두 가지 뜻을 써요. 하나는 뭐냐면 만족함을 알아야 돼, 그 선에서 만족해야 돼 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충분하다는 말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이 글자가 그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문장의 흐름이 뭐예요? 마음의 만족함을 알아야 되는, 너무 큰 것을 꿈꾸지 말아야 되는, 왜냐면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고, 움직이면 망령되고 또 일으키면 가벼워지고 배우면 이름이 작아지고, 용두삼이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마음의 만족함을 알아야 돼. 마음의 만족함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굳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왜 써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 심자가 쓰여져 있으면 심장과 관련이 있다,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며, 자, 굳이 또 만족함을 알지 못한다고 써놨어요. 그냥 만족하지 못하며 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만족함을 알지 못하며 라고 쓰면 뭐야? 미리 알지 못한다 이런 것도 되고, 예지하지 못한다, 성견지명이 없다 이런 것도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앞에 머리가 있는데 꼬리가 없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뇌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각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심장,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지 못하면 아,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만약에 대운의 흐름에서 이 효가 인생의 좀 뒤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 정신적으로 좀 힘든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태하고 위태로움을 모면하기 어렵다. 위태하고 위태로움만 나와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렵다는 말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근데 모면한다는 글자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피할 수 있는 어떤 찰나를 경험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진 않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끝이 안 좋게 끝나면 아, 전체 문맥이 좋아도 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를 이루긴 하지만 그 이룬 것들이 자꾸 안 좋은 결과로 가는데
이 문장의 끝이 별로 안 좋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은 반드시 섭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또는 최소한 경불협자가 될 수 있도록 협자의 글귀를 어느 정도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운으로 볼게요. 연월일 운을 볼 때 1차적으로 보는 거죠. 자, 벼슬길에 있어서는 험하고 막혀서 앞에 나아가기 불능하다. 승진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 승진이 안 될 것이다. 또는 내가 이직을 꿈꾸고 있다. 이직이 안 될 것이다. 막힌다.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험하게 막힌다. 이건 뭐야?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힘든 사건이 일어난다. 학습자는 나아가 선발되는데 또 끝에 가야 고시됨을 얻는다. 시험에 합격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이름이 있거나 또는 시험이 3차까지 있어. 미달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넘어온다. 그러면 마지막에 추가 합격자가 된다. 근데 어떻든 합격을 하긴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뭐가 있냐면 큰 시험에는 되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경영과 운영이 마침내 뜻에 걸맞지 못하다. 뭔가를 경영하고 운영하긴 하는데 그게 끝에 가면 내가 뜻한 뜻이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예요. 내 의지.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 물을 건너고 배로 다니면 물에 젖고 빠짐을 삼가 막아야 한다. 하락기수에서 물에 빠지고 배가 구멍이 나고 이런 식으로 배가 물에 빠진다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1차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체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기수에서 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뜻이 하나가 있어요. 원문 이제 시결, 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배라는 거는 인생을 말해. 인생. 그래서 배가 물에 빠져. 그럼 아, 내가 이혼할 수 있겠구나. 연운에서 나와서 아, 그럼 난 지금 만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겠구나. 내 자녀가 나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겠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내 인생에서 홀로 되는 느낌을 주는 게 이제 배라는 글자예요. 자, 원문으로 가보죠. 자, 시죠. 외롭게 건너는데 물이 용솟음치고 용솟음쳐 일어나니 꼬리를 적셔 참으로 흉함이 있다. 앞길로 나아가기만 하는 걸음을 멈추고 앉아 위로 봄바람을 기다려야 한다.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죠.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허망하게 안 좋게 되는 일이다. 뽕나무와 느릅나무가 늦은 경치를 재촉하고 이지러진 달은 둥글기 어려울까 두렵다. 만일 칼과 속의 손님을 만나면 다른 기이한 인연이 있음을 장차 알 것이다. 자, 뽕나무와 느릅나무는 뭐냐면 제가 이제 본문의 밑에다 써놨습니다만 해질녘을 뜻해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늦은 경치라고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 뒤에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설명 비스무리한 말이 반드시 연속해서 나와요. 읽어보시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지러진 달은 둥글기 어려울까 두렵다. 하락기수에서 달이 둥글다 하는 건 되게 좋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달이 이지러진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칼과 소옥의 손님을 만나면 뭔가 힘 있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게 칼과 소옥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그런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것도 되지만 다른 기이한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알 것이다.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결혼도 하고 혼인도 하고 어떤 취직을 할 때 인맥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미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다 나에게 그닥 도움은 되지 않은데 뜬금없이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인연이 된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방금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이 본문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약간 애매하게 가요. 지금 이 칼과 소옥의 손님이라는 것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약간 애매하게 본문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인연, 평상과 다른 어떤 인연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인연이 꼭 나에게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운의 흐름을 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일이 생겼네. 선천을 타고 나셨다면 이 본문에서 또는 대운에서 이 본문이 나왔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반드시 그 시기에 대운의 글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